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정경 속 등장인물들의 인연 4. 1905년부터 1906년까지. 지난 글에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1903년 계묘년부터 1904년 갑진년까지 정경에 등장하는 이들 중에서 상제님과의 인연이나 공사에 참여했던 각 인물의 인연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중기인 1905년 을사년부터 1906년 병오년 사이에 정경에 등장하는 각 인물의 인연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905년이 되어 정경에 등장한 인물로는 신원일, 김광찬, 소진섭, 김성화, 김덕유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경에 등장한 인물은 신원일이다. 신원일은 상제님을 만나기 전 도교의 수련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인물로 이완구의 추천을 통해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완구는 김형렬의 누이 동생과 결혼하여 동곡 마을 옆에 있던 하운동에서 살다가 고향인 부안군 성근리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 1905년 정월 금음날에 상제님께서 김형렬과 함께 이완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계셨을 때 그가 부안 사람 신원일을 자주 청거하자 상제님께서 신원일을 부르셨다. 신원일은 상제님을 배알한 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봉양하였다. 상제님께서 오랫동안 그의 집에 머무시자 아버지와 아우가 이를 싫어하였다. 이에 신원일은 선생님께서 금년에는 풍제를 없게 하여 주시면 가친을 위하여 행이 되겠나이다라고 청하였다. 상제님께서 풍제를 없게 하고 어업을 흥왕케 하리니 많은 이익을 얻으면 후에 돈 1000냥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신원일의 부자가 기뻐하여 승낙하였다. 그의 신원일 부친의 어업은 칠산 바다의 어업 중에서 가장 흥왕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상제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후 큰 빚을 지고 어업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날 상제님께서는 신원일의 부친이 서울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독촉에 시달리는 광경을 보시고 채권자와 날씨 내기를 하여 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덕화를 베풀어 주셨다.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랐던 신원일은 개벽공사가 빨리 행해지기를 원했다. 이에 상제님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라고 하시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신원일은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에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청하여 상제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도 있었다. 그는 상제님을 따른 후 여러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수륙병진 관련 공사와 진시황의 해원도수 공사 등도 있다. 신원일에 이어서 김광찬, 소진섭, 김덕유, 김성화가 정경에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하멸에 살았던 김보경을 통해 상제님과 인연이 닿았던 인물들이다. 이 중에서 김광찬과 김성화는 김보경의 지인이었고 소진섭과 김덕유는 김보경과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김광찬은 당시 하멸읍에서 아전을 하고 있었다. 그는 김보경의 추천으로 1905년 봄부터 상제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1907년 정민년에 상제님께서 행하셨던 해원공사는 그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 공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제님께서는 김광찬에게 촌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양반을 촌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내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라고 하시며 공사를 보셨다. 당시 신분적 차이가 있었던 양반과 아전은 마음에서 서로를 경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실제로 아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김광찬을 아전의 대표로 삼아 공사를 보심으로써 천하의 모든 사람이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해하도록 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김광찬은 평소 불평이 잦은 성격이었던 것 같다. 동학도들과 상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전이었던 그는 차경석에 대하여 본래 동학당이고 일진회에 참가해 불의한 일을 했던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상제님께 차경석을 도문해 드린 것은 공평하지 못하심이라고 불평하였다. 또한 개벽공사가 빨리 결정되지 않자 모든 일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고 나는 자살하겠노라라고 말하여 좌석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 일화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공사에 참여했던 김광찬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출장 입상 김광찬이라고 평하기도 하셨다. 소진섭은 1905년 정춘심의 집에서 선제를 지내며 진묵의 초혼이라는 말이 있었던 공사에 딱 한 번 등장한다. 그는 1905년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정경에 등장하는 시기는 그의 10월경에 있었던 선제를 지내는 공사뿐이다. 소진섭은 김보경의 네 번째 누이의 남편이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김보경이 생전에 자기의 집안 계통만을 따로 뽑아 족보 형식으로 정리한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보경에게는 5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소진섭은 네 번째 누이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1902년부터 상제님을 따랐던 김보경이 친족이었던 소진섭을 상제님께 추천하면서 그가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덕유는 김보경의 큰아들로 부친의 영향으로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에서 그의 모습은 3번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정춘심의 집에서 행해졌던 진묵의 초혼이라 말해지는 공사에서 그는 고모부인 소진섭과 함께 참여하였다. 당시 폐병 중기였던 김덕유는 공사를 마치고 나서 폐병의 증세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상제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김덕유는 1906년 1월 3일 부친인 김보경과 함께 동곡에 계신 상제님을 찾아뵈었다가 호소신 관련 공사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4일 전인 1909년 기우년 6월 20일에 상제님의 명에 따라 동곡의 모든 종도가 모였을 때 참석한 사람이기도 하다. 김성화는 김보경이 살았던 함열과 가까운 인피 군둔리에 살고 있었다. 정경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는 구절이 없으나 다른 기록에 따르면 김보경의 추천으로 김광찬이 상제님을 따르게 된 지 얼마 후에 김성화가 김보경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상제님을 찾아뵙고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김성화는 김보경과의 인연으로 상제님을 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성화의 족보에 보면 김의 김씨인 그는 1858년 무오년에 태어났다. 1861년 신유년에 태어난 김보경과는 3살 차이로 이웃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화는 1906년 1월 5일에 있었던 호소신 관련 공사의 아들과 함께 참여했다. 또 그는 상제님의 재생 관련 일화에도 등장한다. 1906년 6월 상제님께서 김성화의 집에 머무실 때 급병으로 죽게 된 이웃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상제님께 치료를 애원했다고 한다. 상제님께서는 그 병을 그대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며 환자에게 함열 숭림사에 노승을 조문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환자는 중병에 걸린 몸으로 숭림사를 다녀옴으로써 사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06년이 되어 정경에 처음 등장한 인물에는 김선경과 김봉규, 김병선, 김성국 등이 있다. 먼저 김선경과 김봉규를 보면 두 사람은 수륙병진 관련 공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상제님께서는 2월 금음부터 3월 사이에 수륙병진 관련 공사를 행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종도들과 함께 동곡에 모인 후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김선경과 김봉규는 비록 이 시기에 정경에 등장하였으나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공사에 참여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상제님을 따라 군항에서 백기를 통해 서울로 갔던 사람들과 신원일과 함께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던 사람들로 나뉜다. 그 중에서 김선경과 김봉규는 신원일과 함께 기차를 타고 움직였던 인물들이다. 두 사람이 상제님을 따르게 된 인연이나 다른 종도들과의 관계가 공사 내용 중에 나오지 않아서 인연 관계를 짐작하기 어렵다. 김병선은 김광찬의 조카로 인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두 사람이 삼촌 관계인 만큼 김병선은 숙부인 김광찬을 통해 상제님을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선이 참여한 공사로는 수륙병진 관련 공사가 있다. 이 공사 중 상제님께서는 동곡에서 군항으로 떠나시기 전에 김병선에게 영세 화장 건곤이 대방 1월 간태궁을 외우라. 라고 명하시는데 이때 그가 전경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김병선이 참여한 공사를 살펴보면 1909년 기우년 상제님께서 종도들에게 태을주와 도리원서, 동학 시천주문을 외우게 하셨는데 김병선에게는 도리원서를 외우게 하셨다. 그리고 예시 85절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가 상제님으로부터 글 한 장을 받았다고 한다. 김성국은 전주 불가지 사람인데 1904년부터 전경에 등장하는 김덕찬과 함께 꿩을 잡으려고 했던 일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는 1906년 한겨울로 상제님께서 김성국의 집에 머물고 계셨을 때이다. 김성국은 꿩이밭에 많이 날아오자 김덕찬과 함께 꿩잡이를 시작했다. 이때 그 모습을 보신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잡는 공부를 하라. 나는 살릴 공부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가 상제님과 인연이 된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전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위의 일화를 보면 이전부터 김성국이 상제님을 따랐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상제님께서는 그의 집에 자주 오가셨는데 불가지에 대해서 불이 가히 그칠 곳이라는 말이요. 그곳에서 가활만인이라고 일러왔으니 그 기운을 걷어 창생을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공사를 보셨다. 이외에도 1909년 어느 날 상제님께서는 김성국의 집에 오셔서 용둔을 하리라고 하시며 공사를 보기도 하셨다. 용둔이란 기우제를 지내거나 수전 등에 쓰이는 법술 혹은 용으로 변신하거나 용의 기운을 사용하여 조화를 부리는 도수를 일컫는다. 당시 공사의 내용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양지 20장과 보시기, 실, 오색 염색약을 이용해 오색 찬란한 용 모양을 만드신 후 이를 불사르셨다. 이상으로 1905년부터 1906년까지 전경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1907년 정민현 전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경 속 등장인물들의 인연 4.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